네, 반갑습니다. 고박사의 10분 경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10월 고용 둔화의 상승, 나스닥 1.4% 상승 마감했다라는 좀 이슈가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고용이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에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요? 고용이 둔화하였는데 왜 증시는 상승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고용이 둔화했는데 왜 증시가 상승을 했을까? 자,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까 내릴까 이거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했는데요. 그 전에 미리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고용도 잘 돼, 실업률도 적어. 그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앞으로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못 시켰죠. 뭐 가계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 금리를 오르면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게 그런 변동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힘들어서 금리를 못 올렸어요. 부담이 엄청 커지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지속적으로 경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야 라고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고용 둔화에 대한 이슈 같이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바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었죠. 연준의 시장 발언이 완화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력해, 경고해 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킬 것 같은 이런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왜? 우리는 지금 시장이 너무 견고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에는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발언을 바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 9월달, 11월달, 이번 주 11월달이었죠. 금리는 똑같습니다. 5.5%, 5.5%. 지난 7월달에도 5.5%였어요. 그런데 발언이 달랐어요. 7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킨 이후에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했던 말이 다릅니다. 9월달에는 우리 시장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상 시킬 거야. 그래서 지수가 빠졌고 똑같이 11월달에도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우리 금리 이제는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준의 발언, FOMC 회의에서 나온 이 연준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올해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FOMC 회의, 금리 인상을 정하는 FOMC 회의는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다 또 이슈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달에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 지난달 말이죠. 시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5%에 가까웠어요. 5%를 터치하고 상승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먼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터치한 건 지난 금융위기 때 17년 만입니다. 국채 금리가 5%를 터치한 건 지난 금융위기 17년 만에 터치를 했어요. 이걸 먼저 좀 아셔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FOMC 발언이나 이런 이슈가, 고용지표 둔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5%가 되자마자 세계적인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가 이제는 포지셔닝을 하방으로 베팅을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던 채권 투자자들이 먼저 10월 말에 포지셔닝을 바꿨다고 제가 이슈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역시 시장보다 투자자들이 먼저 빠르게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채권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국내 증시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개미들 울린 공매도 6개월간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앞전에는 우리 개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 때문이다, 여론이 확산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똑같이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내년 4월 달에, 그러니까 2024년이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조금 액션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액션이 좀 있었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사실상 현재 공매도 종목이 어디에 진행되고 있나 봤는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코스닥은 150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총 350 종목만 지금 공매도를 3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는데, 이것까지 이제 공매도 허용을 하지 않겠다, 금지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전면 금지. 자,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언제 공매도를 했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2020년도 코로나 위기,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공매도를 금지를 이제 추진을 했었거든요. 금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증시가 다 빠지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좋은 겁니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최근에 2차전지가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물리신 분들도 많은데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4가지 이슈를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4가지 이슈 모두 다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미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많이 더 빠져가지고 더 봐야겠죠. 그런데 많이 빠진 만큼 더 큰 반등도 나와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투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10분 내외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의 내용만 간략히 요약해서 제 생각과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들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하시면 구독 버튼도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